네, 반갑습니다.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눌림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눌림목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단타라 그래서 단타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중장기 혹은 스윙 매매를 할때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팔 때가 우리가 떨어졌을 때 파느냐 아니겠죠. 급등하고 이제 쭉 수급이 몰려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팍 하고 이제 튀면서 올라갈 때 나는 뭐 7% 혹은 14%뭐 한 20 몇 프로 먹고 팔겠다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파는 건데 그 안에서도 나름 고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단타라고 하는 거는 그날 급등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산 종목이 그날의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급등이 나왔을 때 대부분 다 판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고점에서 나름 팔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 자체가.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연습은 뭐 대략 한 10만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다 보면 뭐 10만원, 5만원 되고 5만원, 3만원 되고 금방입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충분한 연습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0만원이 한 2, 30만원, 40만원으로 불어나면 그때부터는 시드를 좀 늘려도 되고 한 그 정도까지 이제 실력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 3, 40만원 된 돈이 100만원 이제 뭐 며칠 만에라도 금방 이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실력이 좀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겠고요. 뭐 컴퓨터처럼 매매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수익 시 바로 그만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매매 많이 하지 않고 스윙 매매 이상 차트 보유 가능하신 분들만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지금 제가 눌림목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내용들은 제 앞에 그런 영상들은 안 보면 시청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원리 자체를 이 원리 자체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사실 이게 지금 주식에서 가장 와닿는 말이죠. 내가 항상 사면 사는 순간 갑자기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가지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손절 혹은 본절에서 팔자 하면 다음날 또 귀신같이 이렇게 오릅니다. 자, 그럼 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식을 얘기할 때 뭐 근의 공식 하면 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공부랑 계속 비교를 제가 한 번씩 해가지고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공부에 막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이런 친구들은 근해 공식 우리 뭐 수학에서 대부분 알죠. 이런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주식이라는 주식 중에서도 사실상 수학만큼 뭐 공식이 뭐 200개, 300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차트에 대한 그런 원리들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조차 지금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큰 돈을 벌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 말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사면 떨어진다. 자, 눌림목 구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눌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중간 혹은 고점에서 사거든요. 그럼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거는 내가 산 가격이 그 당시에는 고점이었지만 쭉 뒤로 둘러봤을 때는 그 당시만 고점이지 고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중간치기로 잘 산 거예요. 근데 이 눌림목이라는 걸 못 기다리고 우리가 이 원리라는 거에 입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입되는 거. 뭐 몇 프로면 손절한다. 샀는데 안 되면 손절한다. 이런 원리가 없이 우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눌림목은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면이 아니라 남이 사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면 오른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제가 뭐 이런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일단 집어넣고, 그럼 이제 어떻게 눌림목을 좀 이용을 하면 좋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어요.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의 형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프가 나왔을 때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냥 뭐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눌림 자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요런 세 가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1번 그래프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그래프로 왔는데 1번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제 눌림목 영상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거기서 제일 먼저 설명하고 제일 주의 깊게 다루는 건데, 자, 5일선과 11선이 결합이 되고 26 기준선이 직진하면서 거래량 급강,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 명확한 부근. 자, 여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5일선이 이렇게 가고 11선이 이렇게 가는 구조 똑같죠.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26 기준선이 직진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지 라인이 이렇게 명확하면서 또 뭐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그리고 나서 요렇게 그 다음 날에 뻥 튀기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의 눌림목은 들어가 볼만 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비슷한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저희가 급등하는 건 못 잡더라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눌릴 때를 기다려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다. 왜? 이 자리는 오를 수 있는 자리임이 틀림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윙에서 대입하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다 이어져요. 왜냐하면 주식은 캔들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캔들은 1분이 모여서 3분봉이 되고 3분이 모여서 뭐 6분봉, 15분봉, 30분봉, 일봉, 주봉, 월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인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분 짧게 잘랐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합치어가지고 적분 형식으로 해서 뭉쳐지는 게 뭐 일봉, 주봉, 월봉 이런 캔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긴밀하게 상호작용이 좀 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2번 그래프. 자, 2번 그래프는 뭐냐면 전 고점 저항을 뚫고 올리는 경우입니다. 어디? 전 고점 저항을 뚫고 올리는 거고 순간적인 급등,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에 또 눌림목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죠? 저항대가. 여러분 이런 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뚫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한 이쯤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림 자리를 좀 봤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다 뚫고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오늘 어느 정도 올려볼 생각이 있는데 그냥 막 순간적으로 쳐가지고 뭐 빵빵빵 해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100에 99개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서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빠지는지, 어쨌든 요 빠지는 요 구간이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은 이 자리를 공략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그래프 전 고점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해서 2번 그래프가 내 눈에 보일 때 일봉에서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 분봉이 아니라 다 일봉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자, 근데 갑자기 바닥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1번, 2번은 스윙에서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보면 감이 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잡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241선이 위에 떠 있는데 이 분홍색이 241선입니다. 급격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는 못해도 241선 한번 찍고 내려오거나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급등을 했을 때 눌렸을 때 좀 잘 눌리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하고 잘 눌린다 싶으면 한번 들어가가지고 손절선 그 다음에 팔 때 그 이득을 취했을 때 익절선을 잘 정해서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사실상 1번이 제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차트는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유엔젤이라는 종목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유엔젤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딱 예쁜 그래프, 제가 맨날 말했던 그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이날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왜 맨날 손해를 보냐, 이런데 사가지고 여기 낙주, 떨어지는 주식을 못 견디고 파는 겁니다. 무서워서. 이게 못해도 이제 한 4,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단타를 치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 오늘 또 낚였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를 사지 말자는 거죠. 눌림목 매매를 할 거면. 자, 눌림목 매매는 이제 급등을 한 뒤에 이제 거래량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없는데 바닥을 지켜주는 요 시점 부근이 눌림목 구간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요런 자리가 눌림목 구간입니다.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번 그래프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거에 눈독 들이지 말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지지해주는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때려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선도 명확하죠. 이 지지를 못 받으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고, 올라가가지고 파는 거는 대략 이제 본인 그러시겠죠. 나는 요까진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왜? 오늘 간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해서 안정적으로 여기서 뭐 진짜 한 7, 8% 정도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나는 3%면 만족해 해가지고 챙겨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요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세이스24홀딩스라는 종목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걸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한가까지도 이만큼이나 아직 공간이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서 삽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눌림목을 못 기다리고 파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여기서 팔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팔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좋은 종목 2번 종목이 딱 나왔어요. 거래량을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잡아서 이 흔들기에 너무 당하지 말고, 자, 요렇게 거래량이 쭉 빠지면서 이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떴을 때, 요럴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고, 내 지지 라인은 여기를 지지로 두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판다, 혹은 하나 더 밑에 남아 있으니까 자, 여기를 떨어지면 판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서 좀 대응을 하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100%는 없지만, 자,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사는 구간, 그리고 여기가 한번 사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뭐 마이너스 2%에서 손절을 할 거다, 요렇게 내 계획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거래량이 전 대비해서 훨씬 없는데 이렇게 양봉이 하나 뽕 하고 떴을 때, 이게 나름 팁인 거죠, 눌림목 매수에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이제 엄청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또 상황이 마련이 됐고요. 얘는 한 번, 두 번 채워주고 결국에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쭉 말아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꿈의 얘기죠. 한 번 정도 첫 번째 들어가서 잘 먹고만 나와도 베스트입니다.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하고 쭉 밀릴 때가 요즘 너무 많아요. 세 번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한 번에서 여러분 만족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래프가 어떻게 또 생겼는지 보면서 분봉까지 적용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이 그래프가 좀 유일하거든요. 지금은 241선 뚫고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온 친구들, 이건 사실 눌림목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한 요 부근에서 보통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립니다. 요럴 때 똑같이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 거죠.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치고 간다? 바닥에서 치고 가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고 떨어지더라도 이 한 번 정도의 눌림목은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 잡아가지고 떨어질 때 무서워하지 말고 꼭대기를 좀 우리가 참았다가 떨어질 때 잡자. 요게 눌림목의 가장 핵심이고, 이 핵심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기술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1, 2, 3번 그래프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봉해서 내 눌림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눌림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1, 2, 3번 그래프에서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자, 그냥 종목 하나씩 눌러 보겠습니다. 자, 유니드라는 종목 예를 들어서 맞죠? 전고점 돌파하고 가면서 자, 여기서 보면 눌림 자리가 똑같이 나오죠. 그냥 모든 종목을 진짜 급등하거나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한 번씩 여러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자리죠. 자, 여기 다 뚫고 올라가는 자리. 자, 여기도 똑같이 뭐 나온다? 눌림목 자리가 이렇게 떠 있다.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만큼 또 급등하고 여기도 또 눌림목 자리를 주는데 거래량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는 아니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눌림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더라. 그리고 대부분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이 1, 2, 3번 그래프를 대입을 시키면 눌림목 확률이 보통 저는 한 60%는 넘어간다고 봐요.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한 65%에서 70%까지는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상적인 분봉 차트. 자, 여기 급등 이후 눌림. 지지가 깨지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자, 요렇게 지지가 깨지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러면 들어가 봄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냐? 손절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확하면 풀로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난 그냥 바로 손절할래 하고 약손절을 보고 나가면 되니까요. 이게 눌림목의 사실상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손절선이 아래에도 하나 정도 더 있다. 뭐 한 예를 들는 겁니다. 여기도 손절을 할 수 있는 선이 하나가 더 있다 하면 여기 50% 여기 50% 해가지고 지지를 한번 받는 걸 보고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뭐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바닥을 잘 다져놨다 그러면 풀로 매수해서 사실상 약손절을 보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선이 밑에 조금 더,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지지층들이 더 있다 그러면 반반 정도씩 매수를 해서 들고 가면서 여기 만약에 다이지 못하면 이제 팔고 뭐 다이어가지고 더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을 이제 계속 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잡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팁 이런 걸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끝으로 제가 앞에도 한 이야기지만 자, 여기서 주식은 원리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공부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면 왜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내가 쓰는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이동평균선이면 왜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원리들을 공부를 한 번씩 더 해보시고요. 이런 원리들이 조금씩 더 머릿속에 박힌다 그러면 접근도 훨씬 쉬워지고 대응하기도 좋아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곰돌이였고요. 요 자료 가지고 여러분 좋은 성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주식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